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뛰어난 친화력을 높게 산 것으로 보입니다. 팀 분위기 메이커이자 선수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새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손흥민의 어떤 면모가 캡틴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레프트 윙어들이 경기 후 마주쳤고 긴 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비디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르의 장면입니다. 그는 다양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상대 감독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로엔 타지에서 잠시 어로 대화하는 시간이었고 손흥민은 독해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무조건적으로 영어가 아닌 도어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회의, 외국어를 배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영어권 국가에선 제2회 국어를 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만남 자체가 희소하고 제3국에서 나누는 다른 나라 언어는 생각보다 재밌기도 합니다. 저는 모국어가 당연히 어로 대화할 때만 느껴지는 특유의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첼시 시절에 하베르츠를 만났을 때도 손흥민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불은 겹치진 않았지만 네버 코젠 출신이란 공통 분모가 있고 사소한 대화거리가 당연히 많으리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중학교 동창끼리 만나도 그 동네나 선생님에 대해 말하기도 하는 것은 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누네스와 만남 정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누네스는 손흥민과 별다른 접합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둘의 인사는 여러 번 만난 사람들처럼 텐션이 높았습니다. 손흥민과 침묵이란 단어는 오래도록 연관 검색어였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선임 이유에서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새로 오는 선수들의 적응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역할에서 손흥민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리그에서 얼굴을 마주친 대부분의 선수들과 빨리 가까워지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동료뿐 아니라 상대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토트넘에 새 선수가 있다 하면 가까워지는 속도도 광속이 있습니다. 골린 이완은 합류 소식이 알려지고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조하트 골키퍼도 마찬가지였고 손흥민, 조심장 김덕배 3인방이 멀리 타지에서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던 장면 또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윈의 레반도프스키 대화에서 또 다른 재밌는 클립은 프랑스 커넥션에 스며있던 손흥민입니다에서 우리의 시소코 포그바를 포함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선수들은 클럽을 떠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나타난 손흥민은 공도 언어를 불어에서 영어로 바꿔버렸습니다. 99년생이라 지겹도록 들었을 이름. 바로 92년 세대 의왕 채와 손흥민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조우했을 군단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독일 시절 손흥민 해외 록 숙적이었던 할 산이었지만 선수들 대부분과 원만한 관계를 가졌로 넘어온 이후에는 라이벌들과 마치 동창회 같은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해당 성격이 결국 캡틴이 된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베리바리 인터뷰를 포함한 동료들의 언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난 스웨덴 출신이고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며 진짜 전설적인 선수다. 손흥민은 내가 계약서에 서명하자 문자를 보내줬다. 아시안컵 때문에 답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해줘서 너무 대단했다. TVM 지켜보는 프로 선수들은 화려한 스타들이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잘 알려진 선수의 문자 하나에 설레기도 하고 만약 우리가 길 가다 손흥민을 만나면 처음 봐도 반가움을 느끼듯 그들에게도 손흥민은 만남 전에 이미 친숙한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직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데 이름을 알만한 업계의 전설적인 부서장이 뜬금없이 주말에 환영한다고 문자를 보내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동요하는 포인트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점에도 가득합니다. 과거 굉장히 카리스마형 캡틴들은 피의 대부분을 장식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단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비카리 반더베이크 바뀌었음에도 오히려 지난 시즌 대비 스텝업을 기록했고 축구에선 언제나 환경 조응이 최대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타리그 득점왕이 주목받고 이적했지만 별다른 실적을 쌓지 못하고 리턴한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와 클럽 문화와 언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적응하지 못한 선수들은 열이 하나는 경기장에서 축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성장하고 일본 축구를 경험했으며 스코틀랜드에서 트로피를 들고 이어서 런던으로 입성한 나그네의 감독 입장에서 인간의 적응을 얼마나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을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침묵질이 가끔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벗어나 동업자끼리 나누는 훈훈한 대화와 클립들은 축구계의 또 다른 재미 요소이고 그들도 사람이기에 보여지는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적어도 저는 휘슬이 울렸는데도 치고받는 축구보다 경기가 끝나면 언제 다돈냐는 듯 악수하고 포옹하는 사람들이 그냥 좋습니다. 리더가 군기와 폭력으로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을 넘어 선문자 SNS 선로 먼저 인사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와 일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남다른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토트넘의 새 시대를 이끌 캡틴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상과 캡틴 활동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